안녕하세요. 조병식의 K미래의학 조병식 원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식초의 14가지 효능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노벨상을 3차례나 받은 식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이게 단일 식품으로 이 노벨상을 3차례나 받은 식품은 아마 식초가 유일할 것입니다. 먼저는 1945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탔습니다. 핀란드의 바르테나 박사님이신데 한마디로 식초가 대사 기능을 촉진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물이 소화흡수되어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초산이 주동적인 역할을 하고 또 이에 가세해서 여러 가지 성분들이 협력해서 작용을 한다는 사실을 발견해서 노벨상을 받으셨습니다. 또 두 번째는 1953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탔습니다. 이것은 영국의 크레브스 박사님과 미국의 리프만 박사님입니다. 크랩스 사이클이라고 들어보셨습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물이 미토콘드리아의 크랩스 사이클로 들어가서 대사가 되는데, 이 크랩스 사이클을 처음으로 밝히신 분이 이 크랩스 박사님이십니다. 여기 연구에 따르면 식초를 마시면 2시간 만에 피로가 가시고 탁한 소변도 맑아진다. 그 이유는 우리가 피로하거나 병의 원인이 되는 것은 유산, 젖산입니다. 젖산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이 쌓이면 또 우리 인체가 산화가 되어서 병이 생기는데, 이 식초의 구연산이 주독이 되어서 피로물질인 유산, 젖산이죠. 이 발생을 방지하거나 해소하는 것을 밝힌 것입니다. 이 공로로 노벨 의학상을 타셨고요. 역시 식초가 제가 여러 가지 효능 말씀드린 대로 우리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을 원천적으로 예방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처음에 세균을 배양하는 배양액 속에 소량의 식초를 탔더니 세균이 왕성하게 증식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과정을 자세하게 관찰해 본 적, 식초를 투여하자 산소 소비량과 탄산가스 배출량이 증가하여 세균이 무럭무럭 자라 번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 몸에 그대로 적용을 하면, 우리 몸에도 식초를 투여하면 세포에서 산소 소비량과 탄산가스 배출량이 증대해서 세포가 더 건강해질 수 있고 세포 분열을 잘하고 또 모든 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 인체의 대사 과정이 잘 진행되려면 산소가 필요합니다. 산소가 들어가서 대사 과정을 촉진하는데, 이 산소가 잘 이용도가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대사가 잘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 대사 과정에서 생기는 게 물과 탄산가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늘었다는 것은 또 대사 과정이 잘 진행이 되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식초가 대사 과정을 개선하고 촉진하는 작용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인체의 만성 질환은 저는 99% 대사 질환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대사 질환을 만성 질환의 원인인 대사 질환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다음 세 번째 노벨상은 1964년에 받았습니다. 식초를 마시면 부신 피질 호르몬이 만들어진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미국의 블로우 박사와 독일의 리넨 박사의 공동 연구 결과입니다. 식초의 주성분인 초산이 부신 피질 호르몬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산뿐만 아니라 식초의 여러 가지 성분인 구연산, 아미노산,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이 합작하여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신 피질 호르몬은 스테로이드 호르몬이거든요. 이게 있어야 우리 인체가 힘을 내고 대사가 진행하는데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현필 스님께서는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약이라면 양약 한약을 막론하고 일절 먹지 않고 그 대신 식초를 먹습니다. 식초는 최고의 자연식임과 동시에 세계 제일의 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천년 식초라야 위에서 말한 효능을 100% 발휘합니다. 그래서 식초의 복용법에 대해서 제가 주의점을 말씀을 드리면요. 천년 식초를 드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또 효능을 기대할 수 있고요. 그래서 천년 식초는 충분한 양질의 원료를 또 사용을 하고요. 그 자체에서 발생하는 알코올로 식초가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하려면 8개월에서 12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그와 반대로 양질 원료로 사용하지 않고 저질 원료로 양조하거나 또 발효하지 않은 알코올로 단시일에 속성 양조한 것은 식초 효능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에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양조 과정에서 맛을 내기 위해서 또 유해물질을 투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빙초산과 같은 합성 식초는 간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천년 발효 식초가 간에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천년 발효 식초에 하는 것이지 합성 식초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섭취량은 하루 한 30ml 정도를 물에 10배로 희석해서 드시면 되고요. 또 이게 위궤양이 있는 분들이나 또 위산가다가 있는 분들에게는 또 불편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피하는 게 좋고요. 또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당뇨약을 드시면서 식초를 먹으면 또 저혈당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약을 줄여 나가면서 또 식초를 드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질환이나 암질환이나 신장질환이나 이런 질환 치료에 식품을 먹는 게 효과가 있냐? 일반인들은 건강을 위해서 그 정도 드시면 되는데요. 우리 한우벌레 같은 경우는 좀 약이 되게 드시려면 그거보다는 좀 많이 챙겨 드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식초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말씀을 드리면요. 식초의 주성분은 초산 아세트산입니다. 이것은 초산균인 아세토박터균에 의해서 생성이 됩니다. 이것은 호기성 박테리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초를 만들 때는 공기와 접촉이 되어야 됩니다. 식초가 만들어지기 전 단계가 많습니다. 먼저 발효가 되어서 효소가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술 단계로 갑니다. 이 알코올이 계속 발효가 되면서 바뀐 것이 바로 식초입니다. 그래서 이 알코올을 형질을 변경한다. 이걸 이제 영어로는 transformation, biotransformation이라고 합니다. 그 과정에 이 아세토박터균이 작용을 하는데 이 아세토박터균의 산화력으로 바로 이 식초가 만들어집니다. 굉장히 강한 작용을 합니다. 철, 구리, 알루미늄 이런 이 금속들도 산화를 시키거든요. 그리고 이 아세토박터균의 산화력으로 우리 인체의 중금속, 발암물질도 제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상의 모든 물질이나 생물은 이 아세토박터균에 접촉하면 다 산화 과정을 거칩니다. 거의 모든 미생물의 지존으로 이 아세토박터균을 이야기합니다. 살균력은 100%고요. 세균, 곰팡이균을 포함해서 모든 부패균을 멸균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세토박터균의 산화에 의해서 만들어진 초산이 이런 위대한 또 작용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과정들이 제대로 만들어진 천년 발효 식초라야 제대로 된 효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